구미 5호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후 첫 공장 기공식인 도래의 첨단 소재 4공장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도입한 지 열흘밖에 안 된 새 차에 비가 줄줄 새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지만 제조사의 대응은 아니하기만 합니다. 대구시의회가 대구치선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북대 총장으로 1순위가 아닌 2순위 후보자 임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안개가 걷히고 낮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까지는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고요. 남은 한 주 동안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서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아져 있는데요. 앞차의 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이 안개만 아니라면 대체로 맑은 하늘이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경북 동해안 지역은 차츰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 13도, 안동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 24도, 안동 22도로 대구는 어제와 비슷하겠고 안동은 어제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내일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다가 점차 평년 기온과 비슷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구미 5호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공장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구미시가 구상하는 5공단의 탄소 성형 부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래의 첨단 소재가 어제 구미 5호 국가산업단지에 4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하이테크밸리로 불리는 5공단의 첫 입주 기업이 된 도래의 첨단 소재는 27만 제곱미터 규모의 4,250억 원을 투자합니다. 탄소 섬유를 비롯해 부직포, 폴리에스터 필름 생산 라인을 갖춰 오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생산을 시작합니다. 탄소 섬유의 경우 현재 연간 4,700톤의 생산 능력이 확대되는데 이를 통해 자동차 경량화와 친환경차의 핵심 부품 등에 쓰이는 소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구미 하이테크밸리 입주 1호 기업의 사명감을 갖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 경북의 자동차를 비롯해 전자항공 등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융복합 탄소 성형 부품 산업 클러스터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방침입니다. 많은 탄소 섬유 관련 업체들이 우리 5공단으로 아마 많이 입주를 하고요. 현재 30개 업체가 입주 의향을 밝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기공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하이테크밸리 기공식을 계기로 구미시가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밝혔습니다. 이번 하이테크밸리 첫 투자를 계기로 IT, 융복합 소재의 메카로 재도약하는 도화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미시는 2,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 1,000억 원의 수출 수입 대체 효과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 월성 원전의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용 후 핵연료도 새롭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월성 원전에 15,000톤의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 중인 데다 한수원이 또다시 대규모 임시 저장고를 건설할 계획이어서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큰 규모의 지진에 제대로 견뎌낼지 의문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 원전에 임시 보관 중인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는 무려 49만 다발로 무게로 15,000톤에 이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수원은 2019년까지 7기의 임시 저장고를 월성 원전에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당시에 정부가 약속했던 그 고준위 핵 폐기물 반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거기에 대한 전혀 반응도 없고 지역의 수용성도 확보하지 않고서 이런 문제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더구나 최근 규모 5.8의 강진이 경주에서 발생하면서 사용후 해결료 임시저장고의 추가 건설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에서 보여지듯 앞으로 더 큰 규모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 임시로 지어진 저장시설이 제대로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고준위 사용후 해결료 임시저장고는 현재 공작물로 분류돼 지자체나 소방서의 엄격한 허가 절차 없이도 신고만 하면 건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주 지역 활성단층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월성원전의 임시저장고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원전 주변의 최대 지진 평가가 축소되거나 왜곡됐다는 게 여러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임시저장고를 용량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위험을 계속 확대하는 것. 경주시와 울진군 등 원전 소재 5개 자치단체도 정부가 사용 후 해결료 임시저장고를 앞으로 영구처분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 여론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송원은 사용 후 해결료 저장시설이 규모 7.0의 내진 설계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엄격한 검증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어지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월성에 있는 건식저장 시설도 6.5로 내진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향후에 짓는 건식저장 시설 맥스타도 7.0으로 내진 설계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주지역발전협의회와 경주청년회의소, 경실련 등 지역 10개 시민단체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연말까지 경주에서 모두 반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지난 경주 지진 때 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자율학습을 계속하는 등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는데요. 어제 민방위의 날을 맞아 일선 학교에서 지진 대비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업 중인 교실에 지진 발생 경보가 방송됩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현재 시각 훈련 지진 경보를 발령합니다. 훈련 지진 경보를 발령합니다. 학생들은 일제히 책상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운동장 대피령이 떨어지자 책가방으로 머리를 감싼 뒤 정해진 동선을 따라 학교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건물과 담벼락 등 붕괴 위험물을 피해 운동장 가운데로 대피하는 데 걸린 시간은 4분. 전교생 500명 인원 파악까지는 10분이 걸렸습니다. 한 달 전 지진 훈련보다 절반 가까이 단축됐습니다. 지진 났을 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더 잘 대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훨씬 더 불안감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마다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지진 매뉴얼까지 배포됐지만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상당수 학교가 우왕좌왕했습니다. 자율학습을 계속하게 한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인솔하지 않고 즉시 귀가시켜버린 학교, 안내방송조차 하지 않은 학교 등 대응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주는 이번 지진 대비 민방위 훈련 지역에서 빠졌지만 학교 훈련은 예정대로 실시됐습니다. 아무런 매뉴얼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학생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안정시키고 또 지역 사회에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런 훈련을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한 지속적인 현장 교육과 실제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2년이 넘는 총장 공백 사태 끝에 경북대학교 총장으로 이순위 후보자인 김상동 교수 임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1순위가 아닌 2순위 후보자가 임용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한 결정이란 지적과 함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4년 10월 경북대 총장 선거에서 1순위로 선출된 김사열 교수 대신 2순위인 김상동 교수 임용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만간 대통령 결재를 받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립대 총장 후보 추천을 무순위로 받고 있어 임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학교 측도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국내에서 해결되면 그다음에 대통령 재가를 하면 바로 발령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령일로부터 4년입니다.
2년여간 교육부의 이유 없는 임용제청 거부에 맞서 싸우다 후보자 재추천을 주도한 교수회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6년 4개월 기다리면 그러면은 1순위가 되느냐? 이 하늘이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딜레마죠. 총장 부재 사태 해결을 촉구해온 교수 가운데 20여 명은 기명 성명을 내고 이순희자 임용은 대학을 다시 혼란과 분열에 빠뜨릴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철저하게 짓밟은 사태가 되는 것이고 교수들 그리고 이번 총장 선출에 참여한 대구 시민들의 총의가 짓밟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순위 후보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김사열 교수는 지역과 학교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권력 남용이라며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전교조 대구 지부는 올해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대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금메달 1개로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며 대구시 교육청이 각 학교에 경위서 제출 요구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며 규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시 교육청은 기능대회 성적이 떨어져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대구 지역 전체인 14개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대구는 14개 학교에서 36개 종목에 참가해 금메달 1개 등으로 종합 5위를 기록했습니다. 구입한 지 열흘밖에 안 된 차에 비가 줄줄 새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비자는 분통을 터뜨리며 교환을 요구했지만 제조사의 대응은 안이하기만 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오던 지난 16일 대구에 사는 임모 씨의 차 앞유리입니다. 와이퍼를 작동해도 닦이지 않는 빗방울. 혹시나 해서 손으로 만져보니 안쪽으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들어봤죠. 그러니까 유리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셨겠네요. 깜짝 놀라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운전석 쪽 앞유리가 창틀에 제대로 접착도 안 된 채 출고된 건데 어른 손가락이 드나들 정도로 큰 틈이 벌어집니다. 문을 닫을 때마다 유리가 들썩일 정도인데 세차를 받은 지 열흘 만에 벌어진 일에 가족들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고차가 아니고 사자마자 이런 것 같으면 환불을 하든가 교환이나 환불. 예, 고래 좀 해락하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제조사 측은 정상적인 출고 과정을 거쳤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며 차 상태를 점검해 원인을 파악한 뒤 교환이나 환불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저희는 차를 못 받고 고객님이 그 차를 서비스 쪽에 저희가 입고를 해야 현상을 보고 이제 파악을 할 텐데 들어오시질 않으셔서. 문제의 SUV는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인데 비해 출고 대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당초 화재가 있는 차를 처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지난해 4월 대구와 경주에서 제7차 세계 물포럼이 열렸는데요. 기존 대구의 물산업전과 경북의 낙동강 국제물주간 행사 등을 통합한 제1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이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워터 파트너십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It's so important that water professionals can convene and network and be provided such wonderful hospitality so we can share ideas and do business and network and share our knowledge with other people within the world. 이집트와 세네갈 등 5개국의 장처관을 포함해 60여 나라의 정부와 민간, 학계 관계자 1,900여 명과 베트남 호치민과 필리핀 마닐라 등 10개국 도시 대표가 참가합니다. 물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려는 대구시는 이른바 물 비즈니스를 펼치는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지능시설, R&D, 테스트베드, 그리고 비즈니스, 기업 집적화 단지까지 한꺼번에 있는 클러스터는 세계 유일한 우리 대구에 있는 국가물산업 클러스터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 열릴 2회 국제물주간을 개최하는 경상북도 역시 새마을 운동과 물산업을 결합한 모델로 개발도상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기업들은 아프리카 세네갈이라든지인데 이미 이런 장비들을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쉽게는 물 정류나 또 우물 파기라든지 이런 식용수 해결에도 이미 참여를 해왔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에는 고위급 회담과 각종 포럼 그리고 전시회까지 3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가 대구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세계 도시 정부들이 물 문제와 물 산업을 논의하는 2016 세계 물도시 포럼이 오늘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세계 물도시 포럼에는 대구를 비롯해 필리핀 마닐라와 베트남 호치민, 프랑스 몽펠리에 등 11개 도시와 미국 물환경연맹과 국제물협회 등이 참여해서 각 도시 물 관련 성공 사례와 성과 발표를 통해 물산업 정책과 기술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에 여객기업 2개를 추가로 유치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후 4시 반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는 엑스코에서 주금강, 진행워터웨이와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의 입주를 위한 투자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주금강은 신개념 복합 파이프 생산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 중이고 주진행워터웨이는 이온수 처리 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들 두 기업은 대구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16,000여 제곱미터터에 15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달성 산업단지 기업들을 비롯해서 지역의 중견, 강소기업들이 참가하는 취업박람회가 열립니다. 달성 1차 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달성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 달성군에 있는 지역의 중견업체 41곳이 참여해 생산기술과 관리 영업 분야에서 200여 명의 정규직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직자는 현장에서 이력서를 작성해 면접을 볼 수 있으며 대구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와 대학 등 산학관 만남의 날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마약 진통제를 빼돌려 상습적으로 투약한 병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도 김태규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자신의 병원에서 마약 진통제 2개를 투약하는 등 올해 1월 초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7개의 마약 진통제를 투약한 혐의로 모 병원 50살 김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몰래 빼돌릴 목적으로 병원 약제실에 있던 마약 진통제 90개에 일반 진통제 상표를 바꿔 붙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약품 관리에 신중해야 할 의료인이 오히려 마약 투약의 기회로 활용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기업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고충을 받아 처리하는 기업애로 119 사이트를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기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기관별로 따로 안내하고 있어 개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야 했다면서 이를 한 번에 묶어 제공 처리해주는 사이트를 만들어 오늘부터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아져 있는데요. 앞차의 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이 안개만 아니라면 대체로 맑은 하늘이고요.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차츰 구름 해양이 많아지겠고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껴있고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걷히겠습니다. 다만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낮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4도 분포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문경이 22도, 그 밖의 지역은 23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1도, 낮 기온 22도 예상됩니다. 봉화는 21도에 머물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낮 기온 23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기온은 평년보다 낮다가 점차 비슷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